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저희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동훈 교수님을 모시고 상부 위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했어요. 네.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우창윤 선생님이 교수님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많이 해요. 저도 다른 데 가서 창현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얘기를 주로? 궁금한데 저도 그건 제가 마치고 어깨가 절레절레 흔들려서 아이고 저 그 레지던트 돌 때 같이 돌면서 배웠던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저는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교수님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교수님이 아까 고개를 졸래졸래 아니 우창현 선생님은 네. 다른 전공의들에 비해서는 워낙 적극적이고 네, 모르는 게 있어도 아는 척할 수도 있는 거고 알면서 얘기를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아는 만큼 얘기하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굉장히 솔직한 네. 전공의였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보면 기분 좋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학문적인 역할보다는 기분을 담당해주는 그런 엔터테인. 저는 배운 입장이니까요. 저는 배운 입장이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했던 이렇게 저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너무, 저한테는 네. 후배 의사 역할을 톡톡히 해줬죠. 네. 저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니까 은사님께 스승님께 잘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문장이 있어서 전 이제부터 잘하려고 저희 지도 교수님께 저는 그날 전화도 드렸어요. 드렸어요? 누구세요? 사랑해요. 실력과 인성을 다 겸비하신 분이시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김동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 컨텐츠를 하려고 이제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요. 어제 밤 10시에 썼는데 이미 댓글이 1,1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상부위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교수님 만나 뵙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구나 느꼈고 또 간간히 교수님에 대한 미담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교수님께 진료를 받은 마침 또 우리 구독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도 이게 제가 우창윤 선생님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서로 제안을 했죠. 좋은 주제 있으면 알려달라. 저도 이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듯이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보고 있는 와중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자가 마지막에 꼭 한마디가 묻는 게 저는 뭘 하나 꼭 지키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질환이든지. 네. 그럼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시고 인터넷 TV 보지 마세요. 인터넷은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T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극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해서 채널을 고정시켜야 되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당연한 얘기들을 네. 재미없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끌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 돌리면은 누군가 채널 하나는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 채널이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사랑해요. 이거 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딴 거 볼 것 같으면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제 맞아요, 얼굴 맞아요. 밑에 보면은 이제 제가 강의한 영상이 있으니까 예. 그거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엔 그거랑 여기를 보세요, 닥터 프렌즈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건강을 추구하는 채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위내시경 이런 걸 하는데요. 보면은 어려운 말이 많잖아요. 많죠. 막 그냥 영어로 써 있는 경우도 있죠. 이걸 가지고 또 설명을 또 나누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이렇게 내시경을 직접 해주시는 교수님이 이 결과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진 쌤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랑 아버님이 이제 작년에 올해인가? 불효자네요, 불효자. 잠깐만요. 같이 살지 않나요? 2018년 11월. 재작년이네요.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이네. 그때 이제 두 분 다 제가 그래도 예약을 해드려서 내시경을 하고 오셨는데 교수님께 한번 그 소견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이건 약간 개인. 동의는 받으신 거죠? 어머니께요? 어제 그냥 대충 가져갈게요. 사실 이제 지금 처음 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라고 하는 이게 벌써부터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게 겁을 있잖아요. 주네요, 이게. 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에 있는 병원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검진은 당연히 위암을 검진을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차라리 빼고 검진 결과 통보서라고 하면은 좀 이게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위암이라는 글자가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좀 고치면은 수검자들이 받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관찰 소견. 여기는 한글로 자세히 잘 적혀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위축성이염, 장상피화생, 양성 질환도 사실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악성의 반대인데 음성의 반대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가 양성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제 만성 위축성 이염이 관찰됩니다. 염증, 노화, 얇아진 상태. 하나씩 말씀드리면 위축성 이염이라고 하는 거는 위 점막에 있는 위샘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위축이 돼서 없어지면서 위 점막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쳐 보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얇아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신의 위 점막은 얇아져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점막 위가 얇아져 있으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터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생각보다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위는 벽이 두껍고 근육도 있고 위를 싸는 막도 있기 때문에 위 점막이 얇아진다 하더라도 대부분 위벽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는 하는 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위축성 이염이라고 찾아보면은 이제 위암하고 무조건 연관돼 나오거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두 번째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데에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분들의 오해를 깨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짠 음식을 먹으면은 위암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배, 탄 음식을 먹으면 10배, 위축성 이염이 있으면 10배, 그럼 3개 곱하면 1000배잖아요. 1000배.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10배. 그래서 저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위축성이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오는 병이다. 위축성이염은 나이가 들면은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다. 60년생이신 분들 내시경을 들어가서 하는데 위축이 없으면 이분은 왜 위축이 없지? 정말로 이렇게 식단 조절을 잘 하시고 소식을 하시고 짠 거 안 드시고 정말 잘 하시는가 보다. 정말 훌륭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위축이 있는데 이분이 위암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60년생이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 50대, 60대가 있으시면 환자분이 지금 60대신데 20살 피부를 원하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럴 순 없죠. 그런 느낌이시구나. 60대는 60대에 걸맞는 피부면 되고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다. 그다음에 위암의 위험인자는 맞다. 이다 아니다 말하면 맞는데 위암의 전 단계라고 생각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전 단계는 광명도 서울역 전이고요. 부산역도 서울역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전인지가 중요한데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잘 하시고 스스로 좀 건강하는 그냥 막연한 행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본인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절대로 위암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지내는 게 낫고 위축성이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을 때 위암이 걸릴 확률은 쉽게 말해서 당신이 오늘 집에서 문 열고 나와서 제 진료실에 들어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동차에 부딪힐 확률보다 적다. 근데 자동차에 안 부딪히려면 집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집에서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천장이 무너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집 밖에 나가서 교통신호 잘 지키고 혹시 막다른 골목이 있으면 좌우를 살피고 지나가듯이 위축성이염과 장상피화생이 있어도 1년에 한 번씩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내시경 잘 받고 나는 내 수명을 다하고 잘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너무 수치상으로 그래요 진짜. 비유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서 위축성이염과 장상피화생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있다고 막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막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그렇죠. 막 뭐를 사 먹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 그렇죠. 결국 식사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서 더 나아지는 거는 사실은 많이는 없어요. 과하게만 드시지 않으면 대신에 짠 음식과 탄 음식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요즘은 너무 많이 태워서 먹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짜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하면은 저는 70대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네네. 짜게 드시지 마세요라고 저는 차트에 좀 적어놓거든요. 짜게 드시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들이 되게 좋아요. 다음에 올 때 맞아요. 그렇게 알죠? 네. 그래서 얘기하면은 그럼 자기는 지켰다는 거에 대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짜게 드시지 마라 그래서 국이 딱 짜길래 식당 가서 물을 부어서 싱겁게 해서 다 먹었어요. 이렇게. 짜게 드시지 않은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드셨구나. 저희들이 사실 다 이제 환자를 본 경험이 있듯이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랑 환자가 받아들이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앞에 있는 분이 내가 말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보조식품이 근거 없는 걸 드신다든지 하는 걸 보면은 그걸 우리가 말리지 못한 저희의 잘못도 있고, 저희들이 관심 없어 하는 사이에 관심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만든 것도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역할을 다 하기는 힘들고, 아마 이런 좋은 채널에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볼 수 있는 랜드마크 같은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시경을 얼마 만에 해야 되느냐라는 맞아요. 질문을 많이 네, 하거든요. 엄청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쵸. 결론적으로는 위암의 고위험 국가나 고위험을 가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위험 국가고, 네. 예를 들어서 위축성임을 갖고 계시고 헬리코박터 세균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받으면 좋은데, 나라에서 왜 2년에 한 번씩 하라 그러냐. 국가는 국민이 건강하면 되거든요. 위가 있어서 건강하거나 위가 없어서 건강하거나 관계없이 건강하면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고, 만약에 나는 내 위를 잘 보존하면서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EMR을 해서 내시경으로 되는데 치료를 할 수 있는 2년에 한 번 했을 때는 위 절제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기 위암은 위 내시경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하면은 발견됐을 때 내시경으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아마 제가 우창규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은 워낙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일반 분들이 내시경을 치료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떤 걸 할 수 있고 하는 거는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키셔도 네. 아마 분명히 위 걱정은 안 하시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 몇 살 때부터 하는 게 좋냐, 내시경은. 위암이라는 게 암도 마찬가지로 가족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한 40세 이상부터 가장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권고 나이는 40대부터는 제일 좋은 건 1년,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잘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가족력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 집안에 직계 가족이나 조금 친한 가족들이 30대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최소한 그 나이 때 그 나이 받는 때부터는 게 좋죠. 뭐 가족성 위암이라는 것도 있는데 흔치는 않기 때문에 가족력을 이제 잘 살펴보고, 그다음 저는 언제부터 내시경을 받아야 되나요라고 하는 것을 내시경을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뭐 증상이 좀 있거나 하면 빨리 좀 20대나 30대 받아도 크게 상관은 관계 없. 예.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 여자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한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임신하기 전에. 그렇네요. 그러면 검사나 치료가 아무래도 임신 증상 때문에 가려지는 증상, 위장 증상이 있어서 그게 잘 모호하게 되다가 그게 만약에 아닌 경우에 시간이 젊은 나이에 지나서 또 그렇죠. 번져버리니까. 그럴 수 있고, 결국 임신하면은 태아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경험이 저도 있어서, 그래서 어머님의 검진 결과 통보서를 요약을 해드리면은 결국 괜찮다.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셔서 제목 빼고 쭉 다 살펴보시고, 이 글자 중에서 위암이란 말이 없으면은 위염이란 말이 한 10번 정도 적혀 있어도 나는 올해 위암이 없구나라고 덮어서 버리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뭐 하나하나의 그런 질환을 가지고 줄을 꺼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는 1년을 잘 살았구나, 다음 1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고 1년 뒤에 꼭 내시경을 받자 하고 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거 버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방송에 썼으니까 예. 버리겠습니다. 좀 1년이 넘었으니까. 효자인 아드님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은. 작년이네요. 작년 아니면 올해라 그래. 그러니까. 작년이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효 기간 1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버려야겠습니다. 내 불효의 증거. 부모님이나 또 가족 중에 어르신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옆에 김도훈 교수님 같은 주치의가 있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각자 근처에 병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적어도 2년 그리고 1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40세가 넘으신 분들은 내시경을 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혹시 또 하실 말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잘 살았다, 괜찮다고 무시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저한테 들었다 생각하시고 조심하게 지내는, 조심한다, 이게 사실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이렇게 너무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매일 이렇게 위에 불편한 행동들이나 식사들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러지 못하게 겁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다 검진을 받으면 새 가슴으로 있기 때문에
딱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제일 겁나는 눈 표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위암 환자만큼이나 위축성이염이나 장상피화생으로 충분히 찾아보고 오신 분들, 거의 뭐 인터넷을 다 검색한 분들이 일단 검색해 보니까 한 반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반은 죽었다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을 설득시키기가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을 기억하시고 위축성이염에 위축되지 마시고 장상피화생 때문에 마음 약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분들한테 장사당하지 마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신 있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